안녕하세요. 오늘 취업회의에 이제 오늘 교재는 마감합니다. 207쪽인데 맨 위에 문단이요. 많은 실무자들은 이거 실무자라는 표현보다도요, 그냥 지원자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지원자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면접, 좀 이따 얘기할게요. 발표를 할 때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너무 빨리 말을 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벌써 다음 번호로 넘어간다. 이게 너무 많은 말, 너무 빠른 말 또는 너무 느린 말은 연습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일수록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8쪽에 맨 위요.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30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인가 그래요.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계속 하루 종일 면접 마지막 가면 지쳐요. 2, 30분 이거는 이제 발표할 때 이제 15분을 12분 정도로 줄여서 얘기하시고 10분을 7분 정도로 줄이고 3분 자기소개를 1분으로 줄일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제일 완벽해요. 2, 30분까지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면접관이 물어보고 지원자가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는 거는 2, 30분이 가능한데 혼자서 30분 정도 그거를 특히나 발표 면접 같은 타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단순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상대방의 질문거리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특히 이런 채용 관련된 이 발표는 내가 너무 이렇게 너무 짧아도 문제지만 시간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그 시간보다 짧게 끝내세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궁금하면 한 번쯤 질문할 수도 있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의 발표 지원자에게 15분이 주어졌는데 그게 그 사람 발표로 15분이 아니라 한 12분 정도 끝나면 나머지 3분 사이에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고. 15분 더하기 질문 시간 보통 규정은 그런데 그 규정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내주면은 좀 일찍 발표를 끝내주면 그 발표 끝난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담당자 진짜 좋아요. 담당자도 좋아하고 질문이 더 많은 면접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발표 시간을 좀 줄이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21쪽에 네모칸에 보면 셋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허설을 반복하자. 이게 중요한 경우는 특히나 요새 유튜브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를 가끔 여러분이 언젠가는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제일 속 터지는 게 이제 너무 짧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길게 말하는 거하고, 두 번째 이제 리허설 때는 가서 리허설 간단하게 한 2, 3분이면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리허설 하시고 이제 그냥 좀 편하게 쉬고 계시다가 본방송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유튜브 하실 분들은 제 말이 어떤 건지를 아실 거예요. 213쪽인데 프레젠터, 발표하는 사람 4가지 유형인데 우리 이 자기소개서 면접 관련된 수업이니까, 취업에 관련된 수업이니까 사실형 발표를 하는 게 맞아요. 본인이 알고 있던, 경험을 했던, 경력이 있던 사실형 발표. 특히 예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술은 내 작품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고, 이건 발표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만드셨어요? 저는 특히 이제 도자기를 만든 도예과 같은 경우 이거요. 뭘 얘기해요 더 이상? 뭘 디자인했어요? 의상이다. 의상 이거요. 뭘 얘기를 더 해요? 사실형이에요. 그게 사실 사실형이고, 이제 여기 보면 미래형. 이제 대표적인 오바마 대통령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헌법학 박사죠. 오바마 대통령께서도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강렬한, 그리고 희망, 꿈, 이런 대가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미래형 대표적인 거고요. 이제 형식형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성실하게 분석을 했다요. 나는 성실하게 증권을 분석했다. 주식 이걸 현황을 분석했다. 꼼꼼해요. 이 형식형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발표라기보다는 사실 보고서 쓰시는 분들이 적합한 유형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감정형은 너무나 유튜브에서 많이 본, 이제 우리나라에 특히나 처음에 재밌다가 마지막에 슬픔, 그 다음에 정리하는 쪽으로 끝나죠. 이게 제가 좀 섣부른 얘기긴 한데 플롯이라 그러나요? 이제 처음에는 웃겼다가
울렸다가 이게 감정선을 조절하는 이런 경우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그 하나의 유형이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면접 때는 사실력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219쪽에요. 오버액션, 그러니까 너무 과장된 거 하지 말라고요. 이게 내가 연예인이 되거나 아티스트가 된다는 진짜 예술가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연습한 거를 잘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223쪽에 자, 확실히 내가 아는 거를 선택하라. 자신이 확실히 아는 주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겪어본 거, 생각을 많이 한 것, 이런 거를 하라고 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227쪽 또 반복하는데요. 그 네모칸의 2번 남 앞에서 리허설을 하라. 뭐 친구 또는 뭐 교수님 등등 뭐 같은 팀 동료든 자, 리허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 승패를 가른다인데, 자, 마인드 컨트롤 승패를 가른다인데, 이거는 이제 마음 다지기, 뭐 마음 정리, 뭐 감정 다스리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 교과서 마지막 얘기는 238쪽인데, 경험을 팔아라.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자, 정확하게 면접장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최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면접을 갔을 때 이제 여성분 지원자였는데 유아교육을 전공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뭘 뽑는 거냐면은 아이들, 어린이들한테 뭐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선생님을 뽑는 거였어요. 뭐 제가 잠깐 시연해드려도 될까요? 뭐 그러세요? 딱 목소리 듣고 뭐 하면 딱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 요 수업 들었던 사람이건 느껴져요, 저는요. 저도 뭐 그런 교육을 해보기도 했고 안 받아보기도 했는데 됐네 뭐. 그분 됐어요 결국에. 시연, 나의 경험, 제가요 옛날에요 뭐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했는데요. 오케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그 면접에서는 그 3명이 들어와서 동시에 면접을 봤었는데 유치원 시연하신 분이 됐는데 이 옆에 2명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냐? 어린이와 유치원생을 상대로 설명을 해주는 그 어떤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 뽑았던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신 2분은 고등학생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학습지라든가 빨간 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뭐 논술지도 독서지도를 할 때 어울리시는 분들이에요. 뭐 목소리라든가 뭐 표정이라든가 경험을 잘 들어보니까 고등학생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뽑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세 분들의 능력치가 제가 볼 땐 비슷해요. 그런데 적합한가? 오늘은 이번에는 어린이 중심, 유치원생 중심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자. 그분이 된 거예요. 이게 뭐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해보셔야 돼요. 제가 뭐 또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